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연말 연초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재가 난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은 지 20년에서 30년이 된 노후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아파트는 350만 세대, 전체 도민의 70% 정도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30만 세대, 40%에 육박하는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에서 30년이 된 노후 아파트들입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죠. 평촌, 산본, 분당 같은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집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낡은 수도관이나 배관, 그리고 시설 문제, 노후시설과 관련된 보도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의 안전관리 대책과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부주의부터 노후주택 소방시설 관리와 대책,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요령까지 반드시 따져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BTV 뉴스는 이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권예솔, 박혜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창틀까지 녹여버릴 강한 위력의 불길이 베란다를 덮쳤습니다. 불이 꺼진 뒤 드러난 아파트 내부 모습.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부 타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주민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군포시 삼본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재 원인을 따져보니 안방 천장의 전등 누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주민 1명이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화재 사건 속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 설비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데다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또한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돼 서울 도봉구와 수원 영통, 군포 3번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일단 소방차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7분 정도 소요되고 거기서 또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건물 내로 들어가는데도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스프링클러 헤드는 일반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가 없는 아파트는 화재 시 재난 피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뒤늦게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로 화재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스프링클러의 효과에 대해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실험 영상입니다. 가연성 물질 나무 더미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1분 경과 후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분. 소방차가 도착해 진압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골든타임 10분보다 4분 앞당겨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플래시오버라고 해서 한 4, 5분이면은 우리가 화재가 최성기 돼서 이제 연속 확산이 되는데
그 단계를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설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내부로 파이프라인이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압력을 받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70도 이상의 열이 스프링클러에 도달하면 마개를 막고 있던 연결체가 파손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 불을 끄게 되는 원리입니다. 현존하는 소방 설비 중 화재 초동 조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문제는 노후 아파트 설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15층 이하 건물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15층 건물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이제 스프링클러 작동돼 가지고 화재 진압되는 그러한 주거용 공간,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고.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미설치된 공동주택 245건의 화재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미설치된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률이 무려 1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화재 피해에 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관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뿐만이 아니라 옥내 소화전 설비 사용법에 대해서도 평소에 익혀두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 인정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형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화재 사건의 이면에는 바로 소방 설비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시설은 바로 스프링클러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를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기자. 네, 이 스프링클러라는 게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화재 경보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까지 있는 자동 설비 장치 아니겠습니까?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파트에 이게 없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그동안 느슨했던 소방 관련 규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아예 없었고요.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시기는 1990년 7월 소방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6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15층 이하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에는 다시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를 해서 이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은 시기에 따라서 어느 집은 스프링클러가 있고 어느 집은 없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경기 지역에는 1990년대 이후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거 형태가 발전하는 동안에 스프링클러 관련된 규정은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보면 얘기하신 걸 정리해보면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전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0년대에 만든 아파트도 16층 이상이다 보니까 15층 이하는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기도 내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도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대략 추정만 할 뿐인데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소방 관련법 제정 시기와 아파트 준공 연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도내에 있는 아파트 325만 9천여 세대에 달하는데요. 1989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13만 5천여 세대로 관련법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려 130만 3천여 세대에 달하고요. 그 가운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16층 이상이죠. 86만 2천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최소 44만여 세대는 스프링클러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고 계시겠지만 약 34%가 맞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뭐 세 집 중에 한 집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러면 이제 규정상 16층 넘는 아파트에 15층까지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저층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16층 이상이라도 15층까지는 지을 의무가 없다 보니까요. 네. 대부분의 집들은 설치가 안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정만 할 뿐인데요. 건물을 지은 건설 업체나 허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상당수 아파트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90년대 노후 아파트 중 60만 세대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을 거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0만 세대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말 많은 세대인데 왜 우리가 아파트가 오래되면 리모델링 같은 거 신경 많이 쓰는데 사실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스프링클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 허가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2004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대부분 설치가 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지어진 도내 아파트 138만 천여 세대 가운데 134만 8천여 세대에는 설치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1층 이상인 건물은 대체로 지어져 있고 네. 10층 이하인 건물 약 2.3% 정도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 43만 9천여 세대 가운데 스프링클러 기준인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3만 천여 세대입니다. 미설치 전체 공동주택은 전체의 1.8% 정도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주택 비율이 점점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04년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이 미설치 비율이 확 떨어졌을 만큼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문제는 나왔습니다. 대략 한 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한 3년, 4년까지 이제 의무 규정에 해당이 많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문제인 상태인데요. 그리고 최근 20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아파트 미설치 수를 보면요. 대략적으로 61만 6천여 세대 스프링클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축 허가 시점 등을 고려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최근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추산을 해봤습니다. 도내 7,172만 곳 가운데 4,497만 곳에 달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단지의 60% 이상의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이제 입주민, 경기도 내에 사시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의 절반 이상의 집에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의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이 노후 아파트들의 안전 설비 점검이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부족한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이제 화재 대책이 훨씬 더 절실합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대책과 관련한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아파트의 실태를 취재한 주하영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현직 소방관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 21층 높이 아파트지만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거실에는 화재 경보기만 설치돼 있고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습니다. 16층 이상은 법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16층 이상 다 돼 있어요. 수년 전 화재 사건을 경험했던 아파트 관리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저층 주민들의 안전이 지금도 걱정입니다. 20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완전 터졌어요. 터져서 완전 소화가 된 거야. 아쉽게도 지금 오래된 건물들은 16층부터 있다는 거. 90년대 건설한 일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는 이같이 16층 미만 저층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 중에는 한겨울 동파 때문에 배관을 잠그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압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프링클러가 떨어지면 물이 들어가는데 하도 동파해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잠깐 올라고도 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화 설비가 취약한 노후 아파트는 방화문이나 비상계단 등의 관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를 차단하는 방화문은 닫아놔야 위급할 때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방화문을 열어두면 연기가 계단으로 번지면서 대피를 방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인 베란다 경량 칸막이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베니다로 돼 있겠죠. 베니다 판이니까 발길로 차고 그 옆으로 가면 되는데, 자, 남의 집에 이제 차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경기도는 도내 7천여 아파트 단지 중에 절반이 넘는 4,400여 단지가 화재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많은 임대 아파트 등 12,000세대에 대해선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네, 화재 위험성이 큰 노후 아파트 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용준 화재 예방팀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말부터 해서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좀 많이 출동 건수가 늘어난 느낌이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아파트 화재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출동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좀 겨울이라서 그 영향도 좀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대 내에서 뭐 전기 장판이라든가 전열 도구들을 쓰는 횟수가 늘어난 데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9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한 40% 가까운 정도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좀 초기 진화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전국 아파트의 약 15% 정도가 있습니다. 그 15% 정도 아파트에서 한 60%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일단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스프링클러를 노후 아파트에 설치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좀 간단한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는 좀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 아파트들은 현재 아파트보다 좀 층고가 낮기도 하고 네. 지금 그 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된다면은 층고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사후에 또 비용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지금 설치하고 난다면 또 노출 공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특히 동적일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동파가 된다는 그런 유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 준공할 때 미리 짓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기존에 지어진 거에 추가로 짓다 보니까 노출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또 문제점이 있군요. 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스프링클러가 없다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잘 대피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네, 텐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소방청이나 여러 곳에서 안전재난 문자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거를 보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좀 어떤 게 개정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 대피 방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 경기도에서 작년 23년 3월경에 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화재 장소는 1층이었었는데 10층에 계시는 그 거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고자 대피하는 도중에 네. 14층과 15층에서 연기에 질식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피를 하려다가 사망이 된 경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전과 같이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불이 나게 되면 침착하게 대기하고 상황을 살펴서 대피하자는 방안을 모색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당황하고 불이 나면 일단 대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속한 대피보다 안전한 대기, 상황 파악이 네, 먼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요령 사실은 뭐 문자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소방에서도 뭐 관련해서 여러 뭐 대책이라든지 활동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올해부터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먼저 이번 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전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일제 소집 교육을 1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 아파트가
관내 1,200여 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한 300여 개소에 대해서 긴급 화재 안전 조사와 안전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독거 노인이나 다문화 가구 등이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스프레이식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를 무상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그 효과가 높은 안전 인형극을 마련해서 화기를 다루는 요령이라든가 화재 대피 요령들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좀 교육을 네, 시도하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젊은 층도 그렇지만 노후가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네. 어린아이들이 가장 대피하는 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군포 화재 같은 경우도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이 결국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대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쉬운 그 소방 용어를 쉽게 좀 풀어내서 안전 네. 인형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형극을 그 체험관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한번 좀 대비해서 이제 연습을 해본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거고 네. 어디로 대피를 할 건지. 그러면 이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당장 설치할 수 없으니까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네. 그리고 일단은 가정 내 소화기가 잘 비치가 되어 있어야겠고 네. 사용법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가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그 내 주위에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좀 먼저 알아둬야 되겠고요. 또 네. 특히 사용법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게 되면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 현장에 나가 보면 소화기를 쓰지 못하고 던지는 경우도 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시도록 하고 혹시라도 내 가정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 안전한 지상층이나 옥상층으로 가는 통로를 먼저 사전에 숙지를 하고 가족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피구도 잘 알아야 되겠고, 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불이 나면 대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네. 번 더 좀 자세히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기존에는 그 일괄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구호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원이라든가 이런 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불이 나게 되면 침착하게 대기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대피하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 대피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화재난 세대라든가 바로 바로 위층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대기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상황에 맞게끔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불이 어디서 났는지 좀 파악이 필요하고 우리 네. 집이 아닌 네, 이상은 맞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네, 대기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네, 좋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화재 사고가 이제 더 번지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힘내셔서 또 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가 답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현관을 통해 대피가 어렵다면 집 안에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10층 이하 높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왕관기를 이용해 대피합니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리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말고 집 안에 머물면서 창문을 닫아 테이프나 젖은 수건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상황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집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피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원인부터 문제점, 점검 요소, 화재 시 대피 요령까지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화재, 이 부주의와 안전 대책 없는 상황이 만날 때 사고의 위험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주의는 개인의 몫이고 안전 대책은 사회의 몫이겠죠.
정부가 신도시 건설과 신규 아파트 공급에만 신경 쓸 때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은 느슨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건 기존 아파트와 주택의 소방 설비 점검과 부족한 안전 규정의 보강입니다. 더불어 발화의 원인으로 부주의가 가장 많은 만큼 우리 모두 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전기용품 사용과 주방 환경 점검, 담배꽁초 확인 등 한 번 더 살펴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재 사고 그저 뉴스에서 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